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울산에서 인구의 다양성 문제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의 중요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관련된 현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셨어요. 박유리 울산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장, 김태엽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산업도시 울산의 외국인 인구 예전부터 적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빠르게 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올해 울산시 인구가 감소세에서 이제 증가세로 반전을 이뤘다는 이제 기사를 보셨죠? 예. 예. 저희가 그 112만 7천여 명의 울산 인구 중에 2만 1천여 명의 등록 외국인이 울산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귀화해서 한국인이 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한 3,500여 명 되고요. 또 이들에게서 출생한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한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숫자가 됩니다. 예. 3.2%가 넘는 숫자죠. 전체 인구의 3.2%.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울산이 생활권인 이제 경주, 모화 지역의 자동차 밴드 근로자의 숫자와 또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이제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은 숫자의 외국인 생활 인구가 울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구도 있으니까요. 자, 특히 동구가 5개 구군 중에 인구가 유일하게 최근에 늘었다고 하는데 외국인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룸촌에 빈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울산에 있는 외국인 인구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예. 울산에 자리를 잡은 외국인들은 이제 울산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제 20대, 30대 이제 젊은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성남동 구시가지를 이제 다니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맞아요. 예. 특히 또 온산 지역 이런 곳은 곳곳에 이제 아시아마트, 그다음에 이제 중국, 태국 식당들이 이제 즐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울산 이제 온산과 울주, 언양 지역에는 7천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구에는 이제 6천여 명 이상이 외국인들의 숫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울산도 이제는 이제 국제 도시라고 일컬을 만한 규모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제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김태엽 변호사님은 이제 외국인 관련 사건도 많이 맡으시고 네. 법조인으로서 이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습니다. 울산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로 노동자분들이시니까 네. 일하다가 다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제조업이나 그리고 농업 그리고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덩달아서 이제 외국인 산업재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작년에 이어서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울산 정장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이제 외국인 이제 근로자가 안타깝게 이제 조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이제 작업을 하던 외국인 이제 근로자가 거기 금형에 끼어서 사망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됐던 것은 이 사건의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되어서 이례적으로 기소가 되어서 이슈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정식 비자를 갖고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들이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을 텐데 상당수가 또 불법 체류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불법 체류자 또는 이제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의료 문제입니다. 의료 문제에서
물론 이제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것을 이분들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것들은 건강보험 수가 100%, 즉 본인 부담금으로 100%를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라도 해달라라고 그 이상을 내는 하는 경우도 말인데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국제 수가가 또 문제가 되는데 장기 치료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또는 이제 의료, 관광을 위한 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수가를 책정을 하는데 이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역시나 이제 이런 국제 수가를 적용을 하여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200%에서 300% 정도, 두세 배 정도의 예.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좀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들과 그 자녀들의 경우는요. 이제 울산시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울산 거주 불법 체류자들까지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정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 일부 지원이 좀 되는 게 가능합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이거 뭐 언론 보도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고 좀 알려져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울산 시민 인구의 10%,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를 지방 정부에서 뽑게 해달라 뭐 이런 것인데. 좀 노동시장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센터장님? 예. 저희는 아마 시장님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12만 명을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제 울산 지역의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것일 거고요. 예. 아마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이런 현실을 이제 반영하고자 하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울산 지역에 이제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여러 인프라가 정말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아하. 생각되는데요. 예.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이제 약속된 근로 환경이나 안전 문제 그리고 임금에 대한 계약 등이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 온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한 10여 명의 근로자가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아파트형 기숙사를 제공받기로 하고 또 삼식 제공이 이제 약속되었었는데 실제로 막상 한국에 오니까 컨테이너형 숙소에다가 또 15만 원을 매달 내어야 되고 또 출근할 때만 점심이 제공된다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의 이제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많아진다면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 인프라도 함께 좀 동시에 따라가야 한다. 뭐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뭐 많지 않습니까? 임금 체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사고 당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못 받는 것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노동자들이 이 내국인 고용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어요? 노동자들의 이탈은 큰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던 케이스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이제 마약을 이제 유통을 하고 마약을 이제 흡입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마약을 이제 주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작업장에 나가질 않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작업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요새 문제되고 있는 게 외국인들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한 번은 싸움이 되게 이제 격화가 되어서 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한국인 조직 폭력배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이제 상대 조직을 아주 와해시키기 위해서 큰 싸움으로 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수확철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쳐서 전부 다 병원에 누워 있거나 또는 이제 작업 생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그로 인한 지연 손해금을 내국인 고용주들이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일부 케이스를 뭐 우리 김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접하면 좀 곤란하시겠어요? 뭐
중간에서 중재도 하시고 뭐 맞습니다. 지원도 하셔야 되는데 네. 어때요, 센터장님? 저희는 예.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가성비나 또 뭐 이렇게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사업주와 이제 그런 관리자들의 태도와 관계에서 저희는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저희는 관점인데요. 이런 저희가 이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고용 허가제가 저희는 이제 이주 근로자들에게 이제 사업장 변경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또 지역 이동의 자유도 제한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이 저임금이나 이제 장기간의 노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언어 폭력에 시달려도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무단 이탈이나 신고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로 생기는 상황들이나 이제 갈등 등을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이제 생겼는데요. 이제 이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제 어려움들을 서로 이제 나눠보기 위해서 이제 고용노동청이나 이런 센터가 사실 확인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하고 또 자국인 상담사, 통역사를 통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이제 모두를 이제 잘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그러게요. 이게 참 노력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뉴스 나오는 것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고용주나 노동자분들이나 억울한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렇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비율이 높죠. 결혼 이주 상당하고요. 그런 형태가 참 많은데 이주 여성, 외국인 여성들의 생활 여건 참 궁금합니다. 좀 어떨까요? 울산시는 지금 이제 23년 저희 3월 현재 7,268가구, 와. 예, 21,40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제 오는 이제 연령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아주 어린 여성들이 많이 오고 있다면 지금은 이제 연령도 높아지고 또 자녀가 있는 분과의 이런 재혼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복합 가족 형태가 많이 아하. 나타납니다. 이제 이미 또 한국에서도 가정을 이루셨던 예.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가정들도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복잡해졌네요, 예전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 환경, 그다음에 뭐 아마 변호사님도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 이제 입양 문제 등 이제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학교 적응,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때문에 뭐 심리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거나 해서 아주 많은 사실은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예전부터 뭐 나왔던 문제긴 한데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폭력 행사, 뭐 살해까지 심지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이렇게 가정폭력 당하는 사례 뭐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근데 사실 뭐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인으로 만나는 분들 중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상담 건수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건수였습니다. 이혼하겠다. 예, 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센터장님과 함께 참석한 외국인 범죄 피해 지원 협의체에서도 피해 사례 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외국인 여성이 이제 만삭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제 구타나 가정 폭력을 당하여서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집을 나왔고 여기에 대한 의료적 지원 또는 법률적 지원을 요청을 한다라는 피해 사례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혼 문제는 사실 내국인끼리의 어떤 이혼도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궁금해서 자녀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어떻게 됩니까?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양육권을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비자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혼인한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자를 F6 비자를 발급을 받습니다. F6 비자를 발급받는데 그러면 혼인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혼을 통해서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거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F6 비자가 당장에 이제 뭐 만료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미등록 이주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F6-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 사유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는 F6-3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제 근로 여건이 매우 이제 좋지 않던 터라 이게 자녀 양육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외국인 여성에게 물론 가사 조사를 하겠지만 외국인 여성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F6-2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F6-3 비자, 그러니까 남편의 전적인 귀책 사유로 이혼이 된 경우를 외국인이 또 이제 입증을 하여야 되는데, 그것은 협의 이혼으로는 되지 않고 소송상 이혼으로만 가능한데, 그래도 판결문에 그렇게 이제 또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좀 가정 폭력을 견디는 방법을 택하는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정학대나 폭력 위협에 노출될 경우에는 뭐 분리 조치라든지 적절한 조치가 좀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한국에 오래 산 국내인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런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좀 그나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울산시는 어떤 조치를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도 예. 그 한국 생활이 한 10년이 넘어간다면 이제 한국어에 굉장히 사실은 능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주변 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도 이제 영어 공부를 30년 이상 해도 이제 일상 회화가 어렵듯이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도 사실은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툴 때가 많고요. 예. 또 이런 폭력 상황이나 이제 부당한 상황에서도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F6 비자 연장에 대한 이제 그게 남편이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나 대응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이 외국인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자립할 수 있고 또 보육을 할 수 있는 정책 안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협약을 맺거나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례 관리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함께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찰청, 이제 해양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뭐 1366, 그다음에 뭐 해바라기 센터 등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협업을 이루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따르는 이제 의료 문제까지 사실은 뭐 울산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제 함께 좀 움직여 주려고 예. 지금도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한국인과 이제 결혼한 결혼 이민자의 문제들 좀 짚어봤는데, 변호사님 뭐 이외 다른 유형들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뭐 있을까요? 그 방금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울산 노동 현장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장 변경 문제입니다. 예.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종 이제 법률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3년간 예. 3회에 걸쳐서 그 작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법제화돼 있는데, 이거 원칙적인. 세 번을 회사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원칙적인 예.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제 해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근로계약 갱신을 이제 거절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이 뭐 이제 직업 안정 기관을 찾아가가지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고용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든가, 고용주가 이유 없이 폐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귀책 없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이 작업장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인력 유출이 사실 이제 좀 아주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해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폐업을 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실상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외국인들이 이제 뭐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폭행 등을 당하였을 때 내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해서 변경 신청을 하였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고용주들은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여서 그 이제 말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이제 노동자가
난 이제 폭행을 당했어요. 또는 이제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까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기간 동안 또 이제 근로는 근로대로 하여야 되고 이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걸 참고 과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좀 좋지 않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또 그러한 것들이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어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사소한 어떤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아주 약간의 소통의 어긋남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 좀 잘 중재하고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 좀 추진하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센터의 이제 주된 수요자는 이제 외국인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시혜적인 혜택을 나누는 이제 센터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좀 강조를 하고요. 예. 또 이제 울산에서 또 사실 잘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근로자와 유학생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들은 또 스스로가 이제 그 나라의 리더로 활동하고 또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울산을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서 저희도 이제 저희 센터에 오면 이제 한국어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소통과 이제 교류에 따른 뭐 이런 필요성, 뭐 소통과 교류를 하라고 이제 억지로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 근로자들이 이제 안전해야 되고 또 한국 생활, 특히 이제 울산 생활에 적응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을 이제 요구하고자 이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사건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됐을 때 법적 대응을 우리 국내인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 당하면 되게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좀 대응책들이 좀 마련돼 있는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예.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 대응을 위한 좀 제도적 지원들은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주민들 경우에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예.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변호인 선임을 위한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면서 당장 거주해야 될 이제 주거지 문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울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나 또는 이제 울산 남구 가족센터에서 무료로 통번역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한국어를 교육도 해주는 지원책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 쉼터 같은 것들이 이제 울산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 나온 김에 좀 홍보를 해도 될까? 그러시죠. 예. 저희 울산지방변호사회 내에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제 장애인 또는 이제 아동, 외국인 같은 이제 분들을 법률 구조 사업 대상자로 지정을 하여서 1대1 변호사 이제 선임까지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선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들이 회에 내는 그 회비에 일부로 충당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좀 인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서 법적인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면 울산지방변호사회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예,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 좀 주셨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좀 잘 흡수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 가지로 뭐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씩 전해주시고 오늘 뭐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박유리 센터장님부터 할까요? 예, 저는 그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우리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배려하는 이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면으로 하는 정책 안내나 교육 등이 이제 이전보다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졌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주 외국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이슬람이라면 또 무조건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든지 또 한국보다 왜 GDP가 낮으면 무조건 이제 하대하는 우리 일부 사업주들이나 관리자들로 인해서 울산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나빠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울산이 이제 거칠고 고압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는데요. 이런 말투나 태도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에 이제 사실은 큰 이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하는 이제 한국인 관리자, 사업주,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들의 남편, 가족들을 포함한 울산 사람들 모두가 우리 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울산을 구성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또 주민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를 통해서 교육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김태엽 변호사님. 어떤 센터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지원 방안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갖추어진 지원책들을 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냐?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시에서도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많은 이제 전문직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지원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홍보를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나도 한국 문화에 잘 흡수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박유리 울산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장 그리고 김태엽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다양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 인구 절벽 시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주거와 문화, 안전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주민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이 그들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